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발리를 떠나는 날이에요. 이제 발리 한 달 살기, 아니 40일 살기가 끝이 났고 오늘 밤 비행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거든요. 뭔가 이제 치앙마이 이후로 한 달 살기가 두 번째였는데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 발리 한 달 살기를 하면서 꾸따를 시작으로 꾸따, 우붓, 길리, 사누르, 짱구, 스미냑 이렇게 돌았거든요. 각 지역마다 특색도 다 다르고 분위기도 달라가지고 약간 되게 여행하는 느낌으로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제 제가 항상 비용이랑 이런 거 총정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습관이 있는데, 오늘은 지금 제가 한 카페에 왔어요. 여기 보시면 바로 앞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가 그 짱구에 있는 카페인데 한 블럭 좀 안쪽에 있거든요, 그 메인 거리보다. 근데 생각보다 잘 안 알려졌는지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싼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노도 35K거든요 근데 수영장도 쓸 수 있어. 그래서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 짱구에 오시면은. 근데 대신 현금밖에 안 돼요. 아무튼 이제 좀 발리 한 달 살기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리벨리부터 시작해볼까요? 이제 발리 여행 오시기 전에 되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발리벨리일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걱정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막 큰 그런 게 없었는데 출발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막 이것저것 좀 찾아보니까 갑자기 확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리벨리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걸리냐면 물 잘못 마시면은 걸리는 건데, 한번 걸리면은 이제 막 배탈 나고 열 나고 막 그래서 거의 며칠을 알아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주의하라고 하더라고. 일단 발리벨리를 예방하는 방법이 정수기 물 마시지 말고 이제 로컬 식당을 웬만하면 가지 마라. 로컬 식당에서 조리할 때도 물을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 완전 정수된 물을 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양치할 때도 생수로 양치해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발리벨리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 중에서 그냥 하나만 지켰어요. 정수기 물 안 마시는 거. 그냥 양치도 그냥 일반 물로 하고, 그냥 로컬 식당도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근데 뭐 제가 좀 장이 튼튼한지 모르겠지만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발리벨리 말고 저는 이게 더 무서웠어요. 발리벨리보다 무서운 발리모기라고. 어디서 물린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막 여기저기 부풀어 오르고 막 멍도 든 거예요. 그래서 이틀 되니까 멍이 더 심해지고 막 발까지 땡땡 붙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야. 이거 진짜 나 병원 가야 되나, 현지에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일단 근처 약국 같은 데 갔어요. 드럭스토어 같은 데 가서 이거 보여주면서 나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바르는 약이랑 먹는 약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비쌌어, 발리 물가에 비해서. 두 개 합쳐가지고 2만 원이었나? 진짜 내 피 같은 돈을 했는데 확실히 약 먹고 약 바르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확 가라앉더라고. 진짜 이게 약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다시 물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보통 동남아 가면은 이제 샤워기 필터나 세면대 필터 많이 가져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단기면 모르겠는데 한 달 이상 있는 거니까 샤워기 필터를 좀 챙겼어요. 근데 챙겼는데 생각보다 발리 숙소가 해바라기 수준인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필터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 숙소랑 두 번째 숙소가 그래가지고 한 뭐 2주 정도 이제 안 쓰다 보니까, 안 써도 뭐 괜찮더라고요. 물도 뭐 잘 더러운 거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까지 샤워기 필터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짐이에요, 짐. 근데 저는 뭐 평소에 워낙 좀 그런 게 좀 묻어나고 물갈이를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물갈이를 하시고 조금 예민하시다 피부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숙소를 예약할 때도 그 샤워기가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씨. 날씨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보통 발리가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기보다는 건기에 여행하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3월 말쯤부터 5월 초까지 해가지고 우기 끝자락부터 건기 초반 그 사이에서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초반에는 비가 좀 많이 왔던 것 같아. 근데 비가 와도 밤 늦은 시간이나 이제 사람들 잘 때 새벽 시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하는데 뭐 큰 그런 어려움도 없었고, 나중에는 이제 너무 더우니까 비 좀 와라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우기는 제가 완전한 우기에 있어보진 않았지만 되게 습하고 비가 많이 와서 여행하기 조금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기보다는 건기가 낫다. 그리고 건기 중에서도 한 8월쯤이 약간 시원하다고 해요. 그래서 발리에는 8월에 사람들이 제일 많대요, 제일. 그리고 세 번째는 비자. 인도네시아 여행하시면은 이제 꼭
누구든지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일단 그 30일 비자부터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 비자 때문에 진짜 엄청 고생했던 저는 어쨌든 한 달이 아니라 한 달보다 조금 플러스 된 40일 살기여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발리 비자가 전자 비자랑 도착 비자로 나뉘어요. 전자 비자는 이제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을 하는 거고 도착 비자는 말 그대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이제 발급받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홍콩 마카오 여행 갔다 오고 3일 뒤에 이제 발리로 온 거라서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못했어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날에 아 맞다 비자 이러고 막 신청을 했거든요. 이 전자 비자를 하려고 보니까 B1이 30일 비자고 C1이 60일 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결제는 바로 되는데 발급되는데 좀 며칠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발리 도착했어. 근데 발리 도착하면은 그 QR 스캔해서 나가거든요. 다 통과하는데 저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오류인가? 그래서 안내데스크 가서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전자 비자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안 찍힌 거예요. 이제 허용이 안 된 거죠, 입국 허가가. 그래서 어떻게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착해가지고 한 15분 기다려 받았어. 나 그럼 이미 60일 비자 이거 받은 건 어떻게 하니까 이거 환불 안 되고 그냥 너 다음에 인도네시아 올 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숙소여가지고 메일을 보냈죠. 나 이번에 이러하니까 환불해달라. 그러니까 그쪽 중간에 결제 대행사 같은 데였거든요. 거기서 이미 승인 넘어갔고 자기네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더라고. 내 10만 원 어떡해? 나 돈 아끼려고 막 하루에 15,000원짜리 숙소 자고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또 도착 비자가 꼭 이민청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연장할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익스텐션.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비자는 진짜 처음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다행이었다. 여러분 발리 여행 갔을 때는 미리 전자 비자를 신청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지역별로 특징이 어땠는지 말씀드릴 건데 근데 점점 근데 제가 더워가지고 땀이 이게 제가 짱구 센터에서 190K 루피아 주고 산 건데 오늘을 위해서 아껴뒀거든요. 근데 지금 땀이 쩔고 있어. 아무튼 그 지역별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든 곳을 다 둘러보지는 못했고 가고 싶은데 선별해가지고 왔는데 일단 꾸따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꾸따는 서핑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도 한 15분 정도 거리라서 되게 가깝고 근데 되게 약간 다른 데도 그렇지만 너무 이게 워낙 관광지다 보니까 되게 좀 어수선하고 약간 좀 부산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가 좀 더러웠어요. 약간 바닷가 해변가에 막 쓰레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덤탱이가 좀 있어서 흥증을 좀 잘해야 된다. 일몰이 매일 아름다웠다. 그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꾸따에서는 한 6일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붓으로 넘어갔는데 우붓은 제가 진짜 발리에서도 제일 기대하는 곳 중 하나였거든요. 제가 푸릇푸릇한 데를 좋아해가지고 우붓을 제일 길게 2주를 잡았어요. 좋은 리조트도 가보고 했는데 확실히 좋은 리조트는 진짜 정글정글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들 신혼여행을 또 발리로 오는지 알았어. 푸릇푸릇한 논바뷰가 있어서 뭐 뜨갈랄랑, 라이스 테라스 이런 것도 있고 발리 스윙이라고 하죠. 그네 타고 사진 찍는 것도 있었고 예쁜 그 정글 카페도 있고 또 뭐가 있으려나? 그리고 우붓 시내 자체가 우붓 센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센터가 그렇게 넓진 않아. 반경 한 2-3km 무리해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는데 도로가 좁고 인도가 진짜 거의 없어. 그래서 다니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낭만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우붓이었다. 그 다음은 길리. 저는 길리를 진짜 갈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길리가 배 타고 한 2시간 정도 들어가야 돼가지고 왔다 갔다 4시간이야. 근데 후기를 찾아보니까 길리를 진짜 인생 여행지를 꼽으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안 가면 후회하겠다. 나도 뭐 40일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5일 정도 빼서 갔다 오자 해가지고 갔는데 안 갔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어. 길리가 3개 섬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길리 트라왕안, 길리 메누, 길리 아이르 3개인데 트라왕안, 길리 티라고 부르는 데가 그나마 제일 크고 숙소랑 이런 카페, 식당들이 제일 잘 돼 있어요. 워낙 작은 섬이다 보니까 뭐 차나 오토바이가 없어서 고잭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말을 타고 다니거나 자전거가 주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걸어 다니시면 되는데 30분 정도면 이제 섬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구 근처는 되게 벅작벅작 번화가야. 근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되게 조용하고 완전 로컬들도 있어가지고 진짜 느낌이 되게 그 작은데도 느낌이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스노클링도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딱히 그리고 거기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날에 그냥 인터넷 알아보고 예약했어. 단체 투어가 15,000원이어가지고 거북이도 많고 물이 너무 깨끗해. 너무
그리고 길리에 가면 말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해변가에서 한 10분에 15만 K 정도 내면 이제 말 타고 사진도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앞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데 일몰이 비치면 그 뷰가 진짜 미쳤어. 진짜 맨날 일몰 보러 왔어. 맨날. 길리는 진짜 그게 너무 예뻤다. 하지만 근데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 일반 발리 지역보다 물가가 확실히 비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누루로 넘어왔거든요. 사누루가 물가가 진짜 싸더라고. 알고 보니까 사누루가 한대세계 성지라고 불리는 데고 누사펜이다? 거기 뭐 왔다 갔다 뭐 누사 램봉아 이런 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데도 있었는데 일단 물가가 진짜 싸니까 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누루가 제일 쌌고 그 다음 짱구쿠따? 뭐 이 정도. 그리고 우붓? 그리고 길리 이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길리랑 사누루의 그 단편적인 물가 체감을 하자면 그 1.5리터 물 있잖아요. 사누루에서는 제가 5,500K에 산 적이 있어. 근데 길리에서는 15,000K 정도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3배 차이인 거야. 아무튼 그 정도로 물가가 차이가 났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누루는 약간 발리의 한남동?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한 주택, 조용한 주택도 많고 그리고 사누루에 이제 아이콘발리라는 쇼핑몰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 그 안에서 들어가서 구경하면 되고 야시장도 작게 있어서 은근히 그래도 즐길 거리가 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짱구랑 스미냥. 짱구랑 스미냥은 되게 붙어있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짱구가 좀 더 액티브한 느낌? 뭔가 활기찬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짱구도 서핑으로 좀 발달한 도시여가지고 중고급자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숙소에서 이제 걸어서 5분 정도면 비치에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에코비치 그 뷰가 진짜 너무 예뻐요. 일몰이. 스미냑은 제가 짱구에 있으면서 오토바이 타고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스미냑 빌리지 그런 쇼핑몰도 있고 거기에 이제 약간 예쁜 수영장이 있는 빌라 이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또 한국인 분들이 많이 가시는 듯한 느낌. 그리고 기억에 남는 순간. 사실 딱 처음에 발리에 도착했을 때는 앞으로 내가 여기서 40일? 와, 뭐 하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저는 그냥 매일 저녁 봤던 일몰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일몰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일출도 예쁜 데가 있고 일몰이 예쁜 데가 있고 느낌이 다 달라서 그거 보는 재미가 또 있었고 그리고 일출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발리 지프 투어가 있어요. 새벽 2, 3시에 출발해서 이제 일출을 보는 건데 그 새벽에 일어날 때 솔직히 조금 힘들었는데 그 일출을 보는 순간 진짜 너무 잘 왔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체력적으로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어도 꼭 진짜 한번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에피소드인데 제가 이제 길리로 가는 날 꼭 급하게 마이TN 가가지고 돈 뽑고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카드를 안 챙기고 돈만 챙겨온 거야.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길리에서 나 현금 신나게 다 썼는데 그래서 길리에 있을 때 한국 분들 보이면 좀 붙잡고 여유돈 있으시면 저한테 팔라 해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그분들께 진짜로 내 은인이야.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도 잘 아껴서 써가지고 10만 루피아 정도 남았고 저 그리고 오토바이 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혼자니까 택시보다는 오토바이를 많이 탔는데 오토바이 타면은 거리 구경도 할 수 있고 특히 밤에 타면요 하늘 올려봐 그러면 별이 진짜 많아요. 그게 너무 예뻐. 진짜 그거 보려고 일부러 탔던 적도 있어요. 솔직히 뭐 한 번 탈 때 기본 요금 12,000원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00원 정도? 거리에 따라서 책정되긴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되게 짜릿함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동부 투어 갔을 때 좀 친해진 현지 기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닭싸움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타젠이라고 하는데 거기 데려가 주셨어요. 갔는데 진짜 완전 무슨 도박장이 따로 없더라고. 뭐 돈 걸고 약간 닭들 뭐 싸우는 뭐 이런 건데 다 남자들이고 와 진짜 뭐 돗대기 시장이면서 약간 분위기가 좀 무서웠다. 그래도 나름 특별한 경험이었다. 아무튼 뭐 딱 이렇게만 추려봤는데 저 기억에 남는 게 정말 많아요. 다 너무 좋았다. 자 그리고 이제 경비를 좀 알려드릴 차례인데 경비는 조금 제가 정리한 거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항공권, 숙박비, 식비, 교통, 관광, 뭐 쇼핑,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항공권은 생각보다 발리 항공권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 한 7, 80?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다행히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써가지고 15만 원만 추가해가지고 이제 왕복 항공권을 해결했거든요. 대한항공은 평소에 많이 타지 않는데 그렇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숙박비. 사실 이제 어딜 가든 이제 숙박비가 가장 그 경비의 큰 요소를 차지하니까 저도 그거를 좀 가성비 위주로 많이 잡는 편인데 저 혼자 살 때는 한 1, 2만 원대 위주로 잡았고 중간에 이제 남편이 왔을 때는 좀 좋은 리조트.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 달 살기를 비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혼자 한 달 살기 할 때는 1박 평균 22만 2천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을 때 뭐 수영장 있는 데도 있었고 뭐 개인 냉장고 있는 데도 있었고 아니면 뭐 공용 주방 있는 데도 있었고 되게 다양했어요. 그렇게 해서 22,000원씩 해서 40일로 해서 한 88만 원. 그리고 또 이제 식비는 한 7,981K, 약 69만 원 정도고요. 이렇게 다 따지면 하루에 한 17,000원? 17,000원 꼴? 여기에 이제 제가 뭐 밥 먹은 것도 포함이지만 맨날 카페 가서 뭐 작업할 때 썼던 비용, 카페 비용, 그리고 술값, 뭐 마트에서 뭐 사 먹었던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한 달 살기 하면서 한 끼에 뭐 2,000원 하는 데도 가고 한 끼에 뭐 2만 원 하는 데도 먹고 해가지고 좀 적당하게 잘 맞춰서 있었던 것 같고 보통 로컬 기준으로 한 끼에 한 4,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져온 햇반이랑 컵라면으로 좀 끼니를 대신한 적도 많아서 생각보다 식비가 좀 안 들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교통비는 1,648K 루피아, 그래서 한 14만 원 정도고 여기에 이제 뭐 숙소에서 공항 가는 택시비랑 뭐 오토바이 이용했던 거, 뭐 택시 이런 거 포함이고 그리고 관광은 한 45만 5천 원. 한국에서 미리 그냥 예약을 먼저 한 경우가 많았고 제가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객단가가 좀 높았어요. 제가 뭐 지프 투어, 동부 투어, 남부 투어, 뭐 서핑, 쿠킹 클래스, 스노클링 웬만한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쇼핑은 1,630 루피아, 14만 원 정도. 보통 그냥 제가 돈 쓴 거는 현지에서 입을 옷이나 그리고 쪼리, 그 티켓트더문에서 이제 가방 샀고 뭐 팔찌, 마그넷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막 쇼핑에 큰 지출을 하진 않고 한 이 정도. 그리고 마지막 기타 비용. 여기에는 이제 마사지, 뭐 세탁소, 뭐 요가, 이심 보험 막 이런 거 그냥 기타 짜잘한 것들 다 모았는데 마사지는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1시간 기준으로 한 12만 K. 세탁물은 키로당 한 25에서 30K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요가는 이제 리조트, 좋은 리조트에서 있을 때 무료로 하는 클래스 많이 들었고 그 우붓에서 요가반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한 번에 이제 16만 5천 K. 또 이제 한 달 살기 하면은 이제 인터넷 잘 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3기가짜리로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비자 비용으로 9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262만 원 정도 썼고 저는 이제 40일 있었으니까 이거를 30일 기준으로 환산해서 나눠보면은 한 196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치앙마이 때 177만 원 정도 썼으니까 그럼 한 20만 원 좀 넘게 차이가 나는 건데 관리가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세부 내역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리 한 달 살기 하면서 느낀 점? 사실 그러니까 발리가 지역이 넓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한 달 사는 느낌보다는 여행하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서울 한 달 살기 하는 느낌? 왜냐면 서울도 지역이 많잖아요. 뭐 강서구에서 막 강동구까지도 엄청 멀고 같은 서울이라도 막 한두 시간 걸리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치앙마이가 뭐 마포구 한 달 살기 이런 느낌이면 발리는 서울 한 달 살기 느낌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해외에서 좀 오래 있다 보면은 단기 여행할 때는 좀 안 보이는 뭐 현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아 진짜 나는 정말 지구의 작은 존재다. 세상에 똑같은 세상인데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뭐 나라, 뭐 성별, 뭐 나이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는 아등바등 치열하게 사나. 그러지 말아야겠다. 제가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이거 또 한국 돌아가면 한 3일 만에 또 뭐 다 잊고 남 눈치 보면서 막 아등바등 뭐 이렇게 또 살아가겠죠. 그래도 뭐 잠깐이었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되게 좋았고 발리 여행이나 한 달 살기 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그래도 되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해본 거를 그래도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뭐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뭐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아서 좀 생각보다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총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마지막 날을 즐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